향정 식욕 억제제 과다 처방 등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견인요금 과다 청구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개학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수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 이득금 납부를 면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김수민입니다. 향정 식욕 억제제 과다 처방 등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향정 식욕 억제제 불법 사용과 과다 처방 등에 대한 마약류 취급자의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식약처장이 마약류 판매 사용 등을 금지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처방 및 투약 시 의약품 안심 서비스 확인 등을 통해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중독자 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중독자 치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국토부가 견인요금 과다 청구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군안형 화물자동차 요금은 신고제로,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는 위반 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열흘에서 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입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 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입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 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 과다 청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자 교육 강화 또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개학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이 강화됩니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차 지도과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학교 11곳을 선정한 바 있다며 하반기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간에 따르면 등교시 13%, 하교시 50%로 조사되는데 교통사고가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 이득금 납부를 면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입니다. 이번 자진 납부 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기간 중 병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됩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 체납자 등 일부 급여 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 대상 급여 제한자는 전국적으로 149만 명이며 급여 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 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 원에 이릅니다. 식약처가 약국 교품에 대한 감시에 들어갑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약국 간 의약품 거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사법 47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 구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폐업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받은 의약품 재고가 발생할 경우 반품에 어려움이 있어 교품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관행처럼 거래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법상 약국 간 의약품 거래는 명백상 불법인 이상 감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약사회 측은 처방전이 바뀌어 의약품이 남는 경우 등의 사례를 들며 일부 교품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관련 법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지부가 법 개정을 하겠다면 감시 계획을 유보할 수 있지만 국정감사 전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책임지는 식약처로서는 감시를 나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복지부에 입장 정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 및 가축 전염병 관리 대책, 상반기 4대 사회학 감축 목표 추진성과 체감도 조사 결과 등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별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별로 보고된 대책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 학대가 최근 5년 새 5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모두 251건으로 2008년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3%에서 지난해 7.1%로 크게 늘었습니다. 노인 생활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양로원, 노인 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인 요양시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방임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순입니다. 학대는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등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전체의 31.9%는 학대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였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자 가운데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이 61.8%로
전체 노인 학대 피해자의 치매 환자 비율 23.6%보다 훨씬 높아 생활시설에 머무는 치매 노인이 학대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노인 요양 관련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생활시설에서도 노인 학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시설 노인 학대의 경우 은폐 가능성이 높아 발견이 어렵고 장기화할 경우 심각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아야 했던 매번 성인 인증 제도가 연 1회 이상 인증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접할 때마다 휴대전화,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사용자의 나이와 신분을 확인하는 매번 성인 인증 제도를 연 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청소년보호법 개정 후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매번 성인 인증 제도가 모든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음원과 웹툰, 동영상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매번 성인 인증 제도로 인한 사용자 이탈, 인증 비용 증가,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의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여가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됐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와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작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본인 확인제도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2만 명 이상 발생되고 있는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한국 실종자 찾기 미디어 SNS 운동 창립식이 있었습니다. 실종자가 발생하는 경우 실종자 가족들 대부분은 생업을 접고 실종자 찾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실종자 발생 시 다양한 미디어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국 실종자 찾기 미디어 SNS 운동을 출범하였습니다. 미디어가 발전하고 방송통신이 발전한 통신국가 대한민국 1위인 대한민국에서 SNS나 그 방송의 힘은 워낙 큽니다. 그런 방송과 이제 SNS가 실종 찾는 데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이어트용 가공식품을 만들기에 좋은 벼 도담쌀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담쌀은 쌀 가루를 만들기 좋은 전분 구조를 갖고 있으며 녹말의 일종인 아밀로스 함량이 일반 쌀보다 2배 더 높아 제과용으로 알맞습니다. 또 지방윤소를 촉진시키는 저항전분과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다이어트용 쌀 가공식품을 만들기 적합한 품종입니다. 저항전분은 일반 쌀의 10배 정도인 13.6%이며 식이섬유는 일반 쌀의 2배 정도인 5.3%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도담쌀은 쌀 가공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품종 중 하나라며 건강기능성과 가공성이 뛰어난 쌀을 개발해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식품 안전과 위생적인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됩니다. 대상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등이며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도 계도를 통한 신고 유도 및 미이행 업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문구점 등에 대한 식품 위생 관련 사항 지도도 함께 실시됩니다. 이번 점검과 함께 미취학 어린이 식품 안전 교육, 어린이 식품 안전 푸른 신호등 교실 사업 등 어린이 식품 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식품 안전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시킬 방침입니다.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조리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학교 주변이 식품 안전지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김수민입니다. 한 해 실종자 수는 2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종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실종자를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하였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대는 SNS와 그 미디어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 SNS가 그 실종자 가족 찾기 운동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많은 분들을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많은 실종자분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용원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2014년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하고 방송통신이 발전한 통신국가 대한민국 1위인 대한민국에서 SNS나 그 방송의 힘은 워낙 큽니다. 그런 방송과 이제 SNS가 실종 찾는 데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종자 찾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우리 이웃이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실종자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작은 빗방울이 바다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활동들이 실종자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아시다시피 치매 놓인 우리 부모님과 같습니다. 실종된 지체장애인 우리 형제들과 같고요. 그리고 아동들은 우리 자녀들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닌 이런 실종자 찾기에 저 역시 더욱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종자에 대한 정보가 미디어와 SNS를 통해 지속적인 노출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이프앤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스 안전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화재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질식 등의 사고를 비롯해 가스시설과 제품의 노후, 불량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통틀어 가스 안전사고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가스 안전사고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스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점화 시에는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스 사용 중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가스 사용 후에는 중간 밸브를 모두 잠가야 합니다.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집안 치마 때문에 땅속에 배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데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LP가스 용기와 호스의 상태를 살펴보고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철 가스 안전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이사할 곳의 가스 종류가 LPG인지 도시가스인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LP가스는 해당 판매업소,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가스 시설 철거와 설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 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마금 조치가 필요한데요. 가스 배관을 허술하게 마감할 경우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마금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가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장마철 가스 안전관리 요령을 미리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 등 연결 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오래된 시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미리 교체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호우로 침수가 우려되면 LP가스 사용 때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침수 후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가철에는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을 비우기 전에는 반드시 가스 안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연소기의 마개는 물론 반드시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가야 하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계량기 전단에 부착된 메인 밸브까지 잠가둬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가스 시설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 시설의 연결 부분을 비눗물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너무 큰 냄비를 사용하면 복사열 때문에 부탄캔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반드시 부탄캔을 분리시켜 보관하고 다 쓴 부탄캔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실외에서 구멍을 낸 후 화기가 없는 곳에 버려야 합니다. 겨울철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원인은 보일러를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급 배기구 설치 불량, 배기관 연결부 이탈 등으로 인해 폐가스가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철저한 보일러 시설 점검과 환기로 가스 사고를 예방합니다. 보일러 연소 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에는 즉시 보일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보세요. 보일러 사용 전에는 반드시 배기관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또 배기관 안에 새집 등 이물질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천이나 비닐 등으로 보일러실의 환기구를 막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꼭 열어둬야 합니다. 연소기 사용 중 가스 누출 시에는 먼저 연소기 콕, 중간 밸브, 용기 밸브,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까지 잠깁니다. 또한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는 절대 담배 등을 피워서는 안 되며 전열기구를 포함한 화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다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가스를 공급한 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LPG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는 얇은 천을 물에 적셔 누출 부위에 붙여 누출량을 최소화합니다. 주변의 화기를 모두 제거해야 하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용기를 조정기에서 분리한 후 화기가 없는 장소로 옮겨 가스를 방출시킵니다. 소량의 가스가 LPG 저장 탱크에서 누출되는 경우 화기 사용을 금하고 코르크 등으로 누출 부위를 응급 조치합니다. 대량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즉시 주 밸브를 잠그고 주변의 화기 사용과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을 뿌려 탱크를 식히면서 화재를 제어합니다. LPG 저장 탱크 및 용기 등에서 안전 밸브가 방출되는 경우, LPG 배관 및 용기 집합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즉시 주 밸브를 잠그고 주변의 화기 사용과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가스 누출 검지기, 비눗물 등 발포성 용액으로 노출 부위를 확인하여 고무 튜브 등으로 응급 조치합니다. 밸브와 용기의 부착부, 조종기 부착부, 호스나 관 연결부 등에서 누출이 되는 경우에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누출 부위를 더 조이든지 패킹을 넣고 다시 조여줍니다. LPG 저장 탱크 및 용기 등에서 안전 밸브가 방출되는 경우 신속히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의 화기 사용과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통풍시키고 내부 압력이 상승한 경우 물을 뿌려 냉각 조치를 취합니다. 지하실 또는 지하사업장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경우에는 가스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의 화기를 제거합니다. 지금 가스가 제3구역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지하실로 연결된 주 밸브를 차단하고 국소 배기 장치를 이용하여 화기가 없는 외부 장소로 가스를 배출, 확산시킵니다. 가스 누출 검지기 및 산소 농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내 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LPG나 도시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산소 결핍을 일으키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즉시 옮기고 호흡이 곤란할 때는 인공호흡, 산소 흡입 등을 실시합니다. LPG에 의해 동상을 입었을 때에는 상처 부위를 미지근한 물 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씻고 의류가 얼어서 떼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그 주위 부분을 잘라내도록 합니다. LPG나 도시가스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식히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환부는 가재 등으로 보호한 후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화 설비의 정상 작동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 위해 발생 지역 주위에 경계 표지판과 경계기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점검 장비로 가스 누출 부위를 조사하고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가능한 한 2인 이상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방독 마스크, 공기호흡기,
보호의 등을 착용한 후 작업해야 하며 항상 바람을 등지고 작업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상자를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합니다. 용기에서 암모니아 누출 시에는 즉각 사용을 중지합니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누설 장소로 물을 주입해가면서 용기 밸브를 닫습니다. 물을 주입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용기가 물속으로 가라앉도록 합니다. 배관 등에서 암모니아 대량 유출 시에는 즉각 사용을 중지합니다. 또한 물 뿌린 장치 및 물을 주입하는 장치 등을 이용해 암모니아를 흡수하고 제거합니다. 지역에서 아모니아 가스가 마지막으로 종사자와 근처 주민들에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도록 연락을 취합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했을 경우 환자를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요. 가능하면 섭씨 20도 정도의 따뜻한 방에 안정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가스에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세탁하고 건조시켜야 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물을 이용하여 적어도 15분 이상 깨끗하게 눈을 씻습니다. 염소가스 누출 시에는 염소 중화 설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자동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제어 패널에서 수동으로 가동하여 염소가스의 확산을 막습니다. 주 밸브의 고장, 용기 손상에 의해 가스가 누출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방독 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작업원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심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염소 투입실의 모든 문을 폐쇄합니다. 가스의 확산 상태, 풍향을 확인하고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킵니다. 용기에서 액체 상태로 누출될 때는 누출 부위를 위쪽으로 향하도록 용기를 회전시켜 가스 상태로 나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용기의 누출 구멍이 작은 경우에는 뾰족하고 단단한 나무나 납 등으로 박고 즉시 응급 장비로 누출 부위를 막습니다. 염소 투입 설비 또는 가까운 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즉시 염소 투입을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화 작업에 나섭니다. 염소 설비 내의 가스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대량의 물을 뿌려 냉각하도록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인근의 위험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직원 외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모두 대피시킵니다. 염소가스 인체 접촉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침이 날 정도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 눕혀 안정시키도록 합니다. 경증이면 박하수, 차, 커피, 소량의 알코올을 넣은 물 등 청량 음료수를 먹입니다. 염소가스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계속 소독한 후 살균된 붕대로 감싸고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중증일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곧바로 의사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가스 사고 발생 시에는 먼저
가스 용기 등 주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가까운 소방서와 행정관청 등에 신고한 뒤 LPG 판매업소, 도시가스사 등 가스 공급자에게 연락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재산뿐 아니라 인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가스 안전사고. 보다 세심한 주의와 사전 점검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당놀이의 대부 이온문 씨. 그가 새까만 청춘으로 사는 비결은? 아이고 이뻐라. 앞에는 하이디, 뒤태는 피너스, 둥둥 아비스. 원시고 천시고 지화다 좋다 감추리. 새치 감추리, 나이 감추리. 쓱 칠하면 싹 다 사라지는 흰머리. 3초 단편 블랙코팅 감추리 후. 외출 전 이런 흰머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톡톡 눌러 쓱쓱 바르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흰머리. 샴푸도 드라이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외출. 편리한 붓타입이라 속부터 올라오는 새하얀 뿌리도 쉽고 빠르게. 아니 이게 누구야? 몇 시간 연생한 것보다 훨씬 낫네. 전체 염색 부담되는 한두 가닥 새치도 간단하게 블랙 커팅. 한 번에 붓터치로 흰머리 아웃, 새치 아웃. 새치 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해도 되고. 와, 이렇게 편리하게 잘 되는 건 처음 봐요. 감으면 홀랑 씻겨나가냐고요? 천만에요. 쓱쓱 발라 잘 마르고 나면 샴푸로 박박 문질러 뜨거운 물에 감아도 색이 까무잡잡 남아있어 자주 바를 필요 없고, 바르면 바를수록 선명한 착색. 뭉치고 묻어나는 새치 커버제는 가라. 마구마구 만져도 묻어나지 않고 물에 강해 비와 땀에도 오케이. 잠깐 마르고만 나면 빗질도 스타일도 마음대로. 내 머리색인 듯 자연스러운 발색. 마른 티 안 나는 자연스러운 머릿결. 멋스러운 동안 연출까지. 나한 신산 아니야? 신살이요? 아이, 청각 같으세요. 산화제, 암모니아 등 자극 성분은 없고 독한 냄새 대신 과일 향이 향긋하게. 검은 콩, 검은 깨 등 블랙푸드 추출물, 하수어, 천궁, 인삼 추출물 등 자연 성분으로 기분 좋게. 모발 손상 걱정 없이 두피 건강까지 오케이. 군데군데 새치가 고민인 40대 쪽집게로 뽑지 말고 감추리. 이마, 귀 및 본격적으로 흰머리가 시작되는 50대 새치만 쏙쏙 골라 까맣게. 일주일이면 새로 돋는 흰머리가 고민인 60, 70대도 귀찮고 독한 염색 대신 감추리. 가방에 쏙, 언제 어디서나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커버. 외출 전 3초. 급한 약속 전 3초. 3초면 끝나니까 시간 절약. 거기다 비용 절약까지. 한 통에 6개월 사용 가능한 감추리 붓. 본품 6개월분에 리필 6개월분, 또 6개월분, 또 6개월분.
자그마치 2년 동안 흰머리 세치 걱정 끝! 이 모듈 다 드리고도 가격이 39,800원. 정말 저렴하죠? 흑색, 자연갈색 색깔만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8살 어린 아내와 사는 능력의 이 남자. 어린 아내랑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흰머리라도 보일 양이면 늙은 남편 소리 들을까봐 아이고 헛날 염색하느라. 아니 근데 그놈의 염색은 왜 그렇게 번거로운겨? 어? 어머머, 자기가 하나? 내가 다 해주는데. 아휴, 나는 더 힘들어요. 선생님 염색해드려야죠. 저 해야죠. 흰머리가 무슨 풀도 아니고 왜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지. 세치 감추리, 나이 감추리. 이제 감추리 붓으로 해결하세요. 염색약 매치 1라운드 준비물. 흠이 아이 세상에 뭐가 이렇게 많노? 감추리는 일체형 본체 하나면 끝. 샤프 연필처럼 톡톡 눌러 모발결을 따라 쓱쓱 바르면 싹 다 사라지는 흰머리. 편리한 붓 타입이라 속부터 올라오는 새하얀 뿌리도 쉽고 빠르게, 군데군데 세치도 간단하게, 이마, 귀 밑 등 헤어라인도 원하는 부위만 섬세하게. 준비물도 필요 없고 한 번에 쓱 잘 말리니까 감추리 쓱. 염색약 매치 2라운드 시간. 기다리고 감고 말리고 으악! 지친다고요? 감추리는 3초면 바르고 건져도 그 자리에서 끝. 샴푸도 드라이도 필요 없이 바로 외출. 감으면 홀랑 씻겨나가냐고요? 천만에요. 쓱쓱 발라 잘 마르고 나면 샴푸로 박박 문질러 뜨거운 물에 감아도 색이 까무잡잡 남아있어 자주 바를 필요 없고, 바르면 바를수록 선명한 착색. 염색하려고 한나절씩 시간 안 뺏겨도 되고. 감추리 승! 염색약 매치 3라운드 세용감. 뭉치고 묻어나는 세치 커버제는 가라. 마구마구 만져도 묻어나지 않고 물에 강해 비와 땀에도 오케이. 잠깐 마르고만 나면 빗질도 스타일도 마음대로. 내 머리색인 듯 자연스러운 발색, 바른 티 안 나는 자연스러운 머릿결, 멋스러운 동안 연출까지. 으악! 냄새, 모발 손상까지. 감추리는 선화제, 암모니아 등 자극 성분은 없고 독한 냄새 대신 과일 향이 향긋하게. 검은 콩, 검은 깨 등 블랙푸드 추출물, 하수오, 전궁, 인삼 추출물 등 자연 성분으로 기분 좋게. 모발 손상 걱정 없이 두피 건강까지 오케이. 화장 다 했는데 흰머리가 삐죽하고 나오면은 정말 짜증나요. 그럴 때 감추리가 바로바로 감춰주니까 정말 요긴해요. 만날 마누라한테 염색해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추리가 있어서 혼자 흰머리 해결 다 합니다. 군데군데 세치가 고민인 40대. 쪽집게로 뽑지 말고 감추리. 이마, 귀 밑 본격적으로 흰머리가 시작되는 50대. 세치만 쏙쏙 골라 까맣게. 일주일이면 새로 돋는 흰머리가 고민인 60, 70대도 귀찮고 독한 염색 대신 감추리. 가방에 쏙, 언제 어디서나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커버. 우리 선생님, 나이 감추리 나의 하비스 세치 감추리 좋다. 3초면 끝나니까 시간 절약, 거기다 비용 절약까지. 한 통에 6개월 사용 가능한 감추리 붓. 본품 6개월분에 리필 6개월분, 또 6개월분, 또 6개월분. 자그마치 2년 동안 흰머리 세치 걱정 끝. 이 모듈 다 드리고도 가격이 39,800원. 정말 저렴하죠? 흑색, 자연갈색 색깔만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세치 감추리, 나이 감추리, 간편 블랙코팅 감추리 붓.